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피의자 9명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이로써 참사와 관련해 입건된 피의자는 모두 17명으로 늘었는데요. 특수본은 이번 주 중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총경,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2차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 수사 초기 입건된 이들에 대해선 다음 주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오늘 특수본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9명을 추가 피의자 입건했습니다. 경찰에선 서울경찰청 전 정보부장과 상황3팀장, 용산경찰서 전 112 상황실장 및 정보과 직원 등 4명입니다. 용산구청은 부구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재난안전과장 등 3명이, 또 용산소방서 지휘팀장 1명, 그리고 이태원 역장까지 포함됐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청 정보부장과 용산서 정보과 직원은 증거인멸 혐의를, 나머지 피의자들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피의자로 전환된 이들 중 용산구 부구청장과 용산서 전 112 상황실장은 앞서 오전 10시부터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용산서 전 112 상황실장은 이임재 전 용산서장의 기동대 배치 요청과 관련해 조사가 이뤄집니다. 현재 이 전 서장이 기동대 배치 요청 지시를 했다는 내용을 두고 직원 간 진술이 서로 달라 이를 확인합니다. 또 특수본은 내일 서울청 전 정보부장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예고했습니다. 전 정보부장은 헬로윈 인파에 따른 안전 우려가 담긴 정보보고서를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삭제하라는 지시를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수본은 용산서 정보과장이 정보부장의 지시에 따라 해당 보고서를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1차로 입건된 피의자 중 이전 용산서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추가 조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외에도 용산서와 서울청의 기동대 배치 요청 진실 공방과는 별도로 서울경찰청장의 기동대 병력 운용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조사가 끝나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소환으로도 뻗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미국 테슬라와 스페이스X사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와 화상 면담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테슬라의 향후 아시아 전기차 생산 기지인 기가팩토리 건설 계획을 듣고 한국에 투자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에 머스크는 한국을 최우선 투자 후보지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으며 아시아 후보 국가들의 투자 여건을 종합 검토해 결정을 내릴 거라 언급했습니다. 머스크는 한국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적극적 투자 의지도 표명했으며 윤 대통령은 스페이스X와 한국 우주산업기업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닷새째 400명대를 이어가며 2달여 만에 최다치를 기록했는데요. 7차 유행 한복판임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대량 백신 접종이 겨울철 재유행 극복의 핵심이라 보고 있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22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만 324명, 이틀째 7만 명대 확진을 이어갔습니다. 일주일 전보다는 3,700여 명 많았고 이틀째 전주 대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닷새 내리 400명을 넘으며 2달여 만에 가장 많았고 사망자는 53명 나왔습니다. 하지만 동절기 백신 성인 추가 접종률이 6.3%에 그치며 좀처럼 오르지 않자 방역당국은 전문가들과 함께 백신에 대한 불신을 반박하며 접종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4번이나 맞았는데 감염됐다며 백신이 소용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여전히 예방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염을 완전히 막아주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 급한 유행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의 감염 예방 효과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감염 시 중증이나 사망 가능성을 크게 줄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효과가 있냐는 질문에 대한 답도 나왔습니다.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BQ1이라든지 XBB 타입에 대해서도 충분한 면역을 갖게 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도입 이가 백신 3종 가운데 어떤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종류 선택보다 조기 접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이상 반응 우려에는 접종과 감염의 위험 중 감염의 위험이 훨씬 크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동절기 추가 접종 간격을 4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다음 달 17일부터는 기존 백신의 3, 4차 접종을 중단하고 오미크론 변이 대응 2가 백신 추가 접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내일부터 편의점과 식당 등 매장에서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확대됩니다. 편의점 등 소규모 소매점에서 비닐봉투 무상 판매가 중단되고 식당에서는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이 제한되는데요. 정부는 1년간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떤 종류의 봉투에 담아드릴까요? 비닐봉지에 담아주세요. 서울 시내 한 편의점. 일회용품 사용 금지 시행에 발맞춰 일반 비닐봉투를 생분해 친환경 봉투로 교체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종량제 봉투, 종이봉투, 다회용 가방 등 물건을 담을 수 있는 쇼핑백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정부가 현장의 혼선을 막겠다며 1년의 계도 기간을 뒀지만 일찌감치 일회용품과의 이별에 나선 겁니다. 다양하게 손님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만들어서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따라서 적극 협조하고 친환경적인 정책을 펼치도록 백화점들도 재생 가능 포장재를 도입하는 한편 내부 카페나 식당에서도 일회용 컵이나 용기 사용 제한에 나섰습니다. 빨대나 젓는 막대 등 플라스틱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커피 전문점들은 당분간 대체재와 다회용품을 함께 둬서 소비자들의 동참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 제고로 제품 뚜껑이나 라벨을 없애는 등 포장용기 다이어트가 한창인 가운데 정부의 규제까지 본격화하면서 기업들의 친환경 활동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희입니다. 주택 거래가 줄면서 지난달 국내 인구 이동이 48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1년 전과 대비해보면 15.5% 줄어든 겁니다. 통계청은 주택 매매량 감소와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인구 이동이 줄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요즘 공인중개사 사무소들은 찾는 사람의 발길이 뚝 끊겨 개점 휴업이나 다름없습니다. 집을 내놓는 사람들은 여전하지만 금리가 올라 돈 빌리기가 힘들어지자 사기는커녕 전세를 얻겠다는 사람도 사라지다시피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한 4,000세대 정도 돼요. 완전 없다고 보면 돼요. 전월세도 지금 똑같아요. 매매가 없으니까 그냥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속이 많이 상해요. 실제 8월에서 9월 전국 주택 매매량은 6만 8천 건으로 지난해보다 60%가량 급감했습니다. 자연스레 이사도 줄었습니다. 10월 국내 이동자 수는 45만 6천 명, 1년 전보다 15.5% 줄어 10월만 놓고 보면 1974년 이후 48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월간 이동자 감소 추세는 이미 22개월째인데 부동산 경기 침체와 더불어 저출산, 고령화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3분기 출생아 수는 6만 4천여 명으로 3분기 기준 통계 집계 이래 최저였습니다. 태어나는 아기는 주는데 기대 수명은 늘면서 2020년 43.7세였던 중위 연령은 2050년 57.9세로 올라갈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고령화 속도라든가 그다음에 출산율이라든가 이런 게 OECD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최악이거든요.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그런 저성장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사 같은 거주 이동이 줄면서 이사나 부동산업의 침체는 물론이고 건설, 가구, 가전 등 관련 산업의 동반 부진으로 이어지진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